작은 소녀가 카페에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엄마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충격을 받으며 어떤 아이도 해서는 안 될 부탁의 무게를 느낀다. 조사 끝에 그는 어머니와 딸이 잔인한 가해자와 강제 추방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 강남의 번화가, 매일 아침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닝라이트 카페.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커피를 받아 나가고 있었다. 강도윤은 언제나처럼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도윤은 가장 성공한 IT 기업 테크비전의 대표였지만 그의 아침은 늘 이 작은 카페에서 시작됐다. 그가 이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건네는 그 여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커피를 건네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박수진, 그녀의 이름표에 적힌 대로였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피곤한 눈과 희미한 미소로 커피를 내려놓았다. 수진의 얼굴에는 항상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고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수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도윤은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여자아이가 그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조금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우리 엄마랑 결혼해 주세요. 걘 도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어려운 협상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는 말을 잃었다. 민지야 카페 건너편에서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도윤에게 급하게 사과하며 민지의 손을 잡아당겼다. 민지야, 이러면 안 돼. 가자. 그러나 민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도윤에게 내밀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썼어요. 도윤은 혼란스러운 눈길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가득한 그 종이에는 맞춤법 오류가 많았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우리 엄마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돼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많이 슬퍼요. 도와주세요. 도윤은 그 글을 읽고 나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요. 가자. 수진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도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괜찮습니다. 어린이의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귀엽네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이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근무 중이라. 그럼 퇴근 후에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동욱. 그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수진과 민지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욱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민지가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동욱은 수진의 팔을 세게 잡았다. 일은 안 하고 수다나 떨고 있냐? 도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실례지만 손님 앞에서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동욱은 그제야 도윤을 발견하고 잠시 당황했다. 비싼 정장과 고급스러운 시계가 그를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 여자친구라서. 동욱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다. 도윤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직장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게 좋겠죠. 동욱은 도윤을 노려보다가 수진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가자, 민지야. 수진은 딸의 손을 잡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동욱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카페를 나갔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민지의 편지, 수진의 두려움, 그리고 동욱의 위협적인 태도.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카페에 더 자주 들렀다. 그는 수진과 민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때로는 늦은 오후까지 카페에 남아 수진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수진은 항상 그를 피하는 듯했다. 어느 날 도윤이 카페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연히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민지야, 도윤이 불렀다. 민지는 돌아보더니 도윤을 알아보고 밝게 웃었다. 아저씨, 학교 끝났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집에 가요. 엄마는? 엄마는 아직 일해요. 저녁에 만나요. 도윤은 민지가 혼자 집에 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동욱 아저씨가 알면 엄마한테 화내요. 동욱 아저씨, 그 사람이 너희 아빠야. 민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요. 아니요. 그냥 엄마 친구예요. 근데 무서워요. 도윤은 이 말에 더욱 궁금증이 커졌다. 왜 무서워? 민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욱 아저씨가 엄마한테 자꾸 소리 질러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를 멀리 보낸대요. 도윤은 민지의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너희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나한테 너희 집 근처만 알려줄래? 멀리서 지켜볼게.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예요, 저 아파트. 그녀는 멀리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조심해서 가.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말하지 마. 비밀이야. 알았지?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밀이에요. 도윤은 민지가 안전하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채 올랐다. 그는 이제 수진과 민지의 상황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했다. 박 비서, 좀 알아봐 줄 것이 있어요. 모닝라이트 카페에서 일하는 박수진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딸 민지, 그리고 이동욱이라는 남자에 대해서요. 최대한 빨리 정보를 모아주세요. 강도윤의 펜트하우스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박 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박수진과 그녀의 딸 민지, 그리고 이동욱에 관한 정보였다. 박 대표님, 조사한 내용은 다 여기 있습니다. 박 비서가 말했다. 꽤 복잡한 상황이네요. 도윤은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수진의 사진과 함께 간략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박수진 32세, 북한 출신.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5년 전 탈북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딸 민지와 함께요. 하지만 정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수진은 북한에서 교사였지만 남한에서는 카페 서빙과 저녁에는 빌딩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체류 상태는 불안정했고 완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이동욱은 누구지? 도윤이 물었다. 브로커입니다. 탈북민들을 도와 남한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죠. 수진 씨와 민지를 데려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돕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고 수진 씨는 그 돈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동욱은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통제하고 있어요. 만약 수진 씨가 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녀의 불안정한 체류 상태를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도윤은 이 말을 짚었다. 이제 민지가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이해가 됐다. 그들은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어린 민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가 똑똑하군. 도윤이 중얼거렸다. 네? 아니, 혼잡한 생각이었어. 수진 씨는 왜 이동욱을 신고하지 않지? 그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녀의 상황이 복잡합니다. 자신도 완전히 합법적인 상태가 아니라서요. 게다가 이동욱은 위험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그 찬란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도 있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최고의 이민 변호사를 알아봐줘. 그리고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줘. 다음 날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모닝라이트 카페를 찾았다. 수지는 막 출근한 듯했고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은 일이 많아서요. 그는 평소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수진을 따라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항상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카페가 한적해졌을 때 도윤은 수진에게 다가갔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과 민지를 돕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도윤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것 그리고 이동욱과의 문제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고 당신의 체류 상태를 합법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도윤을 카페 뒤쪽으로 이끌었다. 왜 저를 돕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왜일까? 그는 자신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민지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그 다음에는 수진의 어려운 상황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줄 때의 그 미소가 좋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했죠.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민지가 그런 용기를 낸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원해요. 지금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무언가를 요구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삶에 지쳤어요. 도윤은 그녀의 불신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실망과 배신을 경험했을 것이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강 대표님, 제 이름을 아시네요. 당연하죠. 이 카페에 오는 모든 직원들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테크비전의 CEO 강도윤,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잖아요. 도윤은 민망한 듯 웃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 최소한 변호사와 한번 만나보세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당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동욱이 알면 그는 우리를 해치려 할 거예요. 바로 그때 카페 앞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도윤 아저씨.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너 어떻게 이 아저씨 이름을... 어제 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이름 알려주셨어요. 민지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수지는 도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딸을 따라다니신 겁니까? 아니요,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카페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봤어요.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말을 걸었을 뿐이에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도윤 씨, 고맙지만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동욱 아저씨 와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응, 저녁에 온대. 싫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건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수진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다.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수진과 민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변호사를 통한 합법적인 방법도 있었지만 그 과정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이동욱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윤 씨.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뭐 도와주세요. 이동욱이 좋지. 민지를 데려가려고 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어디예요? 아파트요. 하지만 그가 곧 올 거예요. 그가 말하길 민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제발 도와주세요. 바로 갈게요. 문 잠그고 기다려요. 15분 안에 도착할게요. 도윤은 재빨리 코트를 걸치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계단을 통해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는 수진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그들을 지켜야 한다. 강도윤의 검은색 스포츠카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급하게 멈춰 섰다. 그는 달려나와 수진이 알려준 동과 호수를 찾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오래되어 느리게 움직였고 도윤은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내 14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 끝에서 소리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 열어.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야. 도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빼상화치로 앞에서 이동욱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동욱 씨. 도윤이 차분하게 불렀다. 동욱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 이 카페에서 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동욱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건 내 일이니까 비켜. 수진 씨와 민지는 제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도 관련이 있죠. 동욱은 비웃었다. 친구? 언제부터? 당신 같은 부자가 어떻게 그 여자랑 친구야? 도윤은 동욱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날 협박하는 거야? 동욱이 화를 내며 도윤의 셔츠를 잡았다. 도윤은 동요하지 않고 동욱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수진 씨와 민지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남자가 대치하고 있을 때 문이 조금 열렸다. 수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동욱은 도윤을 밀치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수진아,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민지는 어디 있어? 민지는 안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데려갈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준 줄 알아? 너희 둘 다 북에서 데려온 건 나야. 그 빚을 갚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지. 도윤은 이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그 빚 얼마죠? 동욱은 도윤을 향해 돌아보았다. 뭐? 수진 씨가 당신에게 진 빚이 얼마냐고요? 제가 갚겠습니다. 동욱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 계산하는 듯 했다가 큰 금액을 말했다. 5천만 원. 도윤은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실제 금액은 2천만 원 정도겠죠. 하지만 좋아요.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내일 아침에 계좌로 보내드리죠.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 안 돼요. 그건... 도윤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이건 단지 거래일 뿐입니다. 동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냥 돈을 준다고 대가는? 대가는 당신이 수진 씨와 민지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지 않는 조건이죠. 법적 서류로 작성할 겁니다. 동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돈이 먼저야. 내일 아침에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서명하면 즉시 송금하죠. 동욱은 마지막으로 수진을 노려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도윤이 들어서자 민지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도윤 아저씨, 와, 주셨네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했잖아, 도와준다고. 수진의 작은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민지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교과서와 동화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차라도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했다. 괜찮아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도윤이 말했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민지는 도윤 옆에 꼭 붙어 앉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 돈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는 그 정도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자선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거잖아요. 제가 동욱에게 빚을 지고 있었듯이 이제는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도윤은 수진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죠? 체류 자격을 합법화하고 싶으시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하려는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수진과 민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저와 결혼하는 건 어떨까요?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고 민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네? 무슨...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 결혼이 아니라 서류상의 결혼이요. 제가 당신의 배우자가 되면 즉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동욱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왜요? 왜 그렇게까지...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지가 저에게 와서 그 편지를 보여줬을 때 뭔가 운명 같은 것을 느꼈어요. 당신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래도 결혼은 너무 큰 일이에요. 당신에게도 부담이 될 텐데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이건 단지 서류상의 일이고 당신과 민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일 뿐이에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도윤, 아저씨랑 결혼하면 우리가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어른들의 일이야. 결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조건이요? 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이 관계를 정의하세요. 저는 그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동욱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와 민지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첫째, 이건 오직 서류상의 결혼이에요. 우리 사이에 어떤 육체적 관계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둘째,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당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어떤 로맨틱한 약속도 하지 마세요. 사랑을 가장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어떤 이유로든 이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도윤은 수진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겠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지는 기쁨에 찬 소리를 내며 펄쩍 뛰었다. 야호,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도윤은 웃으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날, 도윤은 약속대로 변호사를 데려왔다. 이동욱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도윤은 즉시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들은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도윤과 수지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것은 꽃도 반지도 하객도 없는 간단한 절차였다. 오직 민지만이 웃는 얼굴로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서류상의 결혼 편의를 위한 계약에 불과했지만 어쩐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도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과 민지의 안전한 미소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도윤이 대답했다. 이제 너희 엄마는 합법적으로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동욱 아저씨는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도윤 아저씨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 질문에 수진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니, 민지야. 수진이 대답했다. 도윤 씨는 자기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우리도 우리 집에서 살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거란다. 민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도윤이 민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가족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민지야,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족이 된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고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거야. 그게 가족이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꼭 안았다. 네, 맞아요. 그날부터 도윤은 수진이 일하는 카페를 매일 방문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일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때로는 민지가 학교를 마치고 카페에 와서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도윤은 수진과 민지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도윤이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나갈 때 수진이 그를 불렀다. 도윤 씨. 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덕분에 아침마다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 행복해요. 수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도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진과 민지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수진은 카페에서 일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동욱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과 도윤이 그들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주말마다 민지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데려갔다. 처음에는 수진도 함께 갔지만 점차 그녀는 도윤이 민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했다. 그녀는 도윤이 민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민지를 데리고 수족관에 다녀온 후 그들의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다. 오늘 재미있었어? 도윤이 물었다.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펭귄이 제일 귀여웠어요. 민지가 기쁘게 대답했다. 수지는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들어오실래요? 저녁 먹고 가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민지도 좋아할 거예요. 도윤은 처음으로 그들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수지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대단한 요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항상 밖에서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서 이렇게 집에서 만든 음식은 오랜만이에요. 식사 중에 민지는 수족관에서 본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수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윤 덕분에 민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도윤과 수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별것 아니에요. 민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도 즐거워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네, 맞아요. 민지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도윤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 항상 보이던 긴장감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다. 수진 씨는 어떠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동욱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서 안심이 돼요. 도윤은 그 말에 기쁨을 느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게 된 것이 기뻤다.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점점 도윤을 향한 벽이 낮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2개월 후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카페에 들렀을 때 수진은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이동욱이 여기 왔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이 가짜라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증거도 없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모든 서류도 완벽해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도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편의를 위한 결혼은 불법이었고 만약 이민국이 조사를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윤은 수진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변호사와 이야기해봤어요. 이동욱이 정말로 신고했다면 이민국에서 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보통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진짜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방문과 인터뷰를 진행해요.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하죠? 2가지 선택이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하나는 제가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적어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요. 다른 하나는요만 이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의 체류 자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거예요. 수진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도윤 씨가 여기서 살면 너무 불편할 거예요. 이 집은 너무 작고. 저는 괜찮아요. 소파에서 자도 되고요. 중요한 건 당신과 민지의 안전이에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렸다. 박수진 씨 계십니까? 이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침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도윤은 전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정말로 결혼한 부부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2명의 이민국 직원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씨와 강도윤 씨의 결혼에 대한 조사차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은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도윤은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무슨 일이신지요? 최근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귀하들의 결혼이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오해가 있었군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조사관들은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옷장을 열어 도윤의 옷이 있는지 확인했고 화장실에서 그의 칫솔과 면도기를 찾았다. 다행히 도윤은 최근에 몇 벌의 옷과 기본적인 세면 도구를 가져다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인터뷰였다. 강 씨, 아내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도윤은 망설였다. 그는 수진의 생일을 몰랐다. 4월 15일이요. 그가 추측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생일은 6월 22일이었다. 박 씨, 남편의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김치찌개요? 수진이 어제 저녁에 만들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말했다. 도윤은 사실 초밥을 더 좋아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디서 했는지,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는지 등 도윤과 수진은 대부분의 질문에 서로 다른 대답을 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관은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 실례지만 당신들은 같은 침대에서 자나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이 나서서 말했다. 저희는 아직 적응 중입니다. 수진이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서두르지
앉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몇 가지 메모를 더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의 사무실로 두 분 다 오셔서 정식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어떡하죠?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들은 우리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일주일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매일 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당신의 생일, 좋아하는 색, 음식, 영화, 꿈, 두려움, 모든 것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게요. 수지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있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은 이미 저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는데.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당신과 민지를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이건 제게 부담이 아니에요. 수지는 처음으로 도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신뢰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날 밤부터 도윤은 수진의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밤 민지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의 위험, 그리고 남한에 와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른 이별, 그리고 혼자서 사업을 일구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 습관, 꿈, 두려움에 대해 알아갔다. 도윤은 수진이 실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진은 도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다. 도윤은 수진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감탄했고, 수진은 도윤의 진실함과 배려의 마음을 열었다. 마침내 이민국 인터뷰 날이 왔다. 도윤과 수진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다. 긴장되세요? 도윤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민국 사무실은 차갑고 사무적인 분위기였다. 강도윤과 박수진은 나란히 앉아 그들의 차례를 기다렸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도윤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는 잘 준비했잖아요. 그가 속삭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다. 이 인터뷰의 결과에 따라 그녀의 미래가, 그리고 민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다. 강도윤 씨, 박수진 씨. 사무적인 목소리가 그들을 불렀다. 그들은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2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지난번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조사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다. 저는 이민국 특별조사팀의 김정호입니다. 나이든 조사관이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 조사관이 물었다. 도윤이 대답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진 씨가 일하는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마시는 손님과 직원의 관계였죠. 하지만 점점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데이트를 시작하셨나요? 수진이 말했다. 처음에는 저는 그의 관심을 경계했어요. 제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가 정말 진심으로 저와 민지를 대해주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들은 준비한 대로 질문에 대답했다. 첫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나 김 조사관은 쉽게 만족하지 않았다.
박 씨, 북한에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나요? 수지는 잠시 긴장했다. 네, 5년 전에 민지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동욱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네.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결혼이 위장 결혼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도윤이 대신 대답했다. 이동욱은 수진 씨에게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가 수진 씨와 민지를 한국으로 데려온 대가로요. 그리고 그 빚을 빌미로 그녀를 통제하려 했죠. 제가 그 빚을 갚고 수진 씨와 결혼하자 그는 화가 나서 이런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김 조사관은 도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결혼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윤은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빚을 갚은 것은 그녀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결혼은 우리의 감정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조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강 씨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전에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탈북 여성과 결혼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네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물론 모든 진실은 아니지만 그의 진심은 전해야 했다. 사랑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진 씨가 건네는 커피와 미소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진심 어린 친절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딸 민지가 저에게 다가와 편지를 건넸을 때 저는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수진 씨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지를 위해 강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민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김 조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박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강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도윤이 방금 한 말에 놀랐고 자신의 감정도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계약 결혼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도윤 씨의 제안이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런 부자가 저 같은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가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대해주었고 저에게는 항상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사람이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민지에게 보여준 관심, 제가 힘들 때 그가 곁에 있어준 것,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것, 그것이 제게는 사랑이었어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김 조사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베테랑 조사관으로 수많은 위장 결혼 사례를 조사해왔다. 그리고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능숙했다. 이동욱 씨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그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그는 어떤 식으로 박 씨를 통제했나요? 수지는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저희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항상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어요. 폭력적이라니요? 그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곤 했어요. 한 번은 제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기도 했죠. 민지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민지도 그를 무서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어요. 제 상황이 불안정했고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추방될까 봐 걱정됐어요. 그리고 이동욱은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가 정말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그려보고 계신가요? 도윤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다. 도윤이 먼저 대답했다. 저는 수진 씨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민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지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고 제 자신도 이 나라에서 진정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도윤 씨와 함께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김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사무실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수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땠을까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그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다. 도윤과 수진은 민지에게 인터뷰가 잘 끝났다고만 말해주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도윤과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다. 박수진 씨의 체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윤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결혼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우리가 해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동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발급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조건에서 수진은 너무 기뻐서 도윤을 껴안았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나눈 진정한 포옹이었다. 도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속삭였다. 도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민지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도윤은 케이크를 사왔고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지가 잠든 후 도윤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말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도윤이 물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행복해요. 당신과 민지를 알게 되어서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도윤 씨,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인터뷰에서 하신 말 정말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수진과 민지를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변했다. 네, 정말이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돕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당신과 민지는 제게 특별해요.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저희에게도 도윤 씨는 특별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감정, 진정한 연결이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거의 닿을 듯했을 때 수진은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수진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지금 많은 감정이 혼란스러워요. 당신에 대한 감사함, 민지를 위한 걱정,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당신에 대한 감정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제 자신을 찾기 위한 시간이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지지할 거예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민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도윤은 놀랐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요. 도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수진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해해요.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해야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수진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결의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과 민지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죠. 그날 밤 도윤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진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그녀가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 여정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찾아온 서울은 벚꽃으로 가득했다. 박수진은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상쾌한 봄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새 집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다. 엄마, 오늘 도윤 아저씨 와요. 민지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며 물었다. 응,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이 도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매주 토요일, 도윤은 민지를 데리고 놀러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종종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도윤은 수진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었다. 그는 그저 그녀와 민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수진은 이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학을 공부하며 꿈꾸던 교사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 안에서 일어났다. 수진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도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기쁜 표정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다. 도윤 아저씨! 그녀가 외치며 도윤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웃으며 민지를 안아들었다. 우리 민지 또 컸네. 곧 나보다 커질 것 같아. 그럴 리가요? 아저씨는 너무 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은 수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도윤 씨. 수진도 미소로 답했다. 도윤은 여전히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더 밝아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오늘은 어디 갈까? 도윤이 민지에게 물었다.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민지가 신나게 대답했다. 좋아, 그럼 동물원에 가자. 수진 씨도 같이 갈래요? 수진은 머리를 흔들었다. 오늘은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알겠어요.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함께 먹어요? 네, 좋아요. 도윤과 민지가 떠난 후 수진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도윤에게로 향했다. 그가 없는 시간 동안 그녀는 종종 그를 그리워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도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큰 차이였다. 수지는 책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도윤과 민지가 동물원에서 돌아왔을 때 수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민지가 놀라며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등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도윤은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식사 후에 말해줄게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식사 중에 민지는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수진이 말한 특별한 날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수진은 도윤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요? 도윤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갑자기 긴장되었다. 도윤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만난 지 거의 1년이 됐네요. 그렇네요. 민지가 저에게 편지를 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제 삶이요. 당신도 많이 바뀌었어요. 도윤이 말했다. 더 자신감 있고 강해졌어요. 항상 그런 강인함이 당신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모두 당신 자신의 힘이에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법적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이혼 서류예요. 도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혼이요? 수지는 도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떠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저는 우리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이 되길 원해요. 처음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건 제가 체류 자격을 얻고 이동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건 계약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이상 그런 이유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어요. 제 체류 자격도 안정적이고 이동욱의 위협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아니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 계약 결혼을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사랑으로요. 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6개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것도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웠어요. 당신의 웃음, 민지를 대하는 모습, 항상 저를 존중해주는 방식, 모든 것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필요에 의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녀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에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다. 수진 씨, 제가 먼저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요. 도윤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변했어요.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당신이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에 반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당신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이 자신을 찾고 행복해지길 바랐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선택이 저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그것은 그들의 첫 키스였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도윤은 서둘러 떨어졌다. 민지가 거실로 들어왔다. 민지야, 이리 와봐. 수진이 딸을 불렀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세운 일이에요? 엄마가 도윤 아저씨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 수진이 말했다. 어떤 질문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 엄마가 나한테 다시 결혼해달라고 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다시요? 근데 이미 결혼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응, 그런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결혼이야. 처음에는 서류상으로만 결혼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제가 뭐 가져올 게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곧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녀가 상자를 열자 2개의 은반지가 나타났다. 제가 용돈으로 샀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도윤과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고마워, 민지야. 도윤이 말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반지는 없을 것 같아.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안았다. 우리 민지,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반지를 건넸다. 도윤과 수지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도윤이 민지를 안아들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2년 후 그들은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도윤의 펜트하우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느낌이 넘쳤다. 정원이 있는 집이었고 도윤은 주말마다 정원 가꾸기를 즐겼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수지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교육대학원에 다니며 곧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지는 정원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고 도윤은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여보, 도윤이 수진을 불렀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민지가 좋아하잖아. 도윤 씨는 초밥이 더 좋은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는 수진에게 가볍게 키스했다. 민지가 뛰어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저도요, 저도 뽀뽀해주세요. 도윤과 수진은 웃으며 민지의 양볼에 키스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한눈에 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도움,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수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눈을 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항상 도윤이 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온 왕자님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동반자이다. 민지는 이제 9살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편지를 썼던 날을 기억한다. 어린 나이에 용기를 내어 한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처럼 시작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다.